안녕하세요. 성균 인재실록 진행을 맡는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장 심재용, 중학생회장 박현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10월 성균 인재실록은 백문이불여일견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것은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외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경험해보신 해외 수학생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을 갔다 오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성균 인재실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16학번 김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대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중인 17학번 전자전기공학부 정윤채입니다. 두 분 혹시 어느 나라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는지? 저는 영국으로 갔다 왔어요. 저는 독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있거든요. 영국 영어에 대한 로망. 그래서 영국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그리고 독일어로 자기소개 한 번씩, 네,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선영 Kim. Nice to meet you. Hallo, ich bin 윤채. Tschüss. 혹시 그럼 영국이랑 독일 갔다 오셨는데 그럼 영국이랑 독일 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영국은 사실 피쉬앤칩스? 그거 말고는 다 대신 이제 친구들끼리 플랫 같은 데 모여서 많이 막 만들어 먹고 네. 사실 독일 음식도 맛없는 걸로 유명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맛이 없다기보단 저체는 짜지만 않으면 맛있었던 것 같고요. 슈니첼은 그냥 진짜 돈가스인데 소금에 찍어 먹어서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오스트리아 갔을 때 슈니첼을 먹어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잼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먹어봤는데 거기서 먹었더니 훨씬 맛있었어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인터뷰 하실 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슈니첼 경험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음식 말고는 저도 플랫에서 한식만 엄청 많이 먹었어가지고 그냥 고추장 이런 거 다 파니까 된장찌개 해먹고 뭐 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데요? 근데 두 분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장소가 플랫이라는 장소였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장소에서 혹시 어떤 장소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은 플랫이라 그러면 뭐 6명이서 한 플랫이다 그러면 이제 6명 각자 방 있고 주방만 공유하는 그런 형태. 독일도 비슷한데 저는 화장실도 공용으로 쓰고 주방도 공용으로 쓰고 4개의 방은 따로 쓰고 이런 형태여가지고 기숙사로 치면 4인 사실 같은 그런 느낌. 그거보단 훨씬 넓고 좋아요. 웬만한 원룸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플랫이란 장소가 있으면 외국인 친구들도 좀 사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영어나 그래도 독일어나 시키지는 않을게요. 네, 좀 많이 늘었나요? 제가 갔던 셰필드 대학이 진짜 좋은 점이 거기 한국어학과가 있어가지고 텐덤메이트라고 그 한국어학과 학생이랑 저희 교환학생 간 애들이랑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플랫에 놀러 가서 놀기도 하고 진짜 좋은 점은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점. 그래서 거기는 영어로 말하고 저희가 알아듣고 저희는 한국어로 말하고 걔네가 알아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인 친구를 진짜 많이 편하게 사귀었었어요. 어휘력 향상에는 그러면? 그건 이제 여행 다니면서 느는 걸로.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기숙사에서는 한국인들이랑 얘기만 해서 그렇게 늘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위한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는 영어 국가에서 온 애들이 아니라 다 유럽에서 퍼져서 온 애들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영어를 쓰니까 그것 때문에 늘기는 했어요. 근데 저 포함해서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발음이 안 좋았어서 그냥 엄청 는 것 같지는 않긴 해요. 두 분께서는 각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영국을 택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독일을 택했을까요? 저는 애초에 교환학생 갈 때부터 독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유명한 선진국이기도 하고 저는 공학도이다 보니까 독일 자체가 공학으로 유명해서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기보단 그곳에 수업이 좀 많지 않을까 해서 간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교환학생 지원하기 직전까지 너무 갈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6시가 지원 마감이면 59분에 지원했거든요. 5시 59분에. 미국을 갈까 아니면 유럽 쪽을 갈까 영국을 갈까 하다가 이 셰필드 대학교가 경쟁률이 제일 세더라고요. 깨알 어필. 셰필드가 유명하거든요. 진짜요? 교환학생 신청하는 네. 데가 제일 좋은 데일 거예요. 유럽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러면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생각이 드세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지금 한국 와서도 연락이 지금도 이어지기도 하고 같이 교환 갔었던 친구들하고도 뭐 다음 주에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와가지고 인싸시네요. 글로벌 인싸시네. 그럼 잊지 못할 나만의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나 술집이 빨리 문을 닫는 바람에 7시, 8시에 문을 다 닫아서 2차로 클럽을 가는데 약간 한국이랑 클럽 문화가 달라요. 2차 느낌으로 그냥 클럽을 가는 건데 이제 그 클럽에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서 포즈 취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러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클럽의 메인 페이스북 페이지 연락 좀 왔나요? 네, 혹시 독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유럽은 여행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유랑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날 당일에 아침에 오늘 여기 갈 건데 같이 가실 분 하면은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스위스의 대명 리조트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네, 맞을 거예요. 삼겹살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백패커스 리조트라고 거기가 호스텔인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인데 좀 크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걸로 유명해서 저는 그때 한국인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유랑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삼겹살 파티를 했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은 다른 팀이었는데 오후 11시쯤 되니까 다른 팀에 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곧 수강 시청을 해야 돼서 밤을 새야 돼가지고 같이 있어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강 시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 성대생인가? 했던 거 나중에 좀 파는 분위기에서 딱 물어보니까 전자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학년? 같은 수업을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한국 돌아와서 계속 만나면서 수업 같이 듣고 그냥 성공을 했네요. 네. 다행이네. 한 명만 성공해서 좀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그립다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립다 그랬던 적은 없죠. 없었어요. 왜냐면 막 길게 간 것도 아니고 6개월이니까 정말 최대한 하루도 버리지 말고 이걸 다 불태우고 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가가지고 저는 있었어요. 같이 갔던 언니들이랑 진짜 친하게 맨날 놀러 다녔는데 독일은 시험 날짜를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언니들이 먼저 하시고 저는 한 10일 있다가 마지막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은 이미 한국에 돌아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 10일 동안은 정말 거의 혼자 있었거든요. 어디 놀러 가기도 못하니까 시험 기간이라 그때는 확실히 한국인들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이거다 혹은 이런 점은 조금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MBTI를 믿진 않는데 또 맞으면 맞잖아요. MBTI가 절대 믿는 건 아닌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ESTP인데 E 성향이랑 I 성향이랑 엄청 비슷비슷했어요. 막 45, 55 이런 식으로 I랑 비슷했는데 교환학생 갔다 와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번 달에 E가 거의 80 가까이? 완전 외향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성격이 진짜 이건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근데 아까 가기 전에도 1학년처럼 그때 놀았다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만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도 역시 글로벌 인싸답네요. 저는 아직도 I긴 한데 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 성향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한 40% 정도 E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저도 살짝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말했듯이 여행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여행을 하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확실히 견문이 넓혀진다는 게 느껴져요, 저 자신한테.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부담감도 완전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냥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쯤에 나이 얘기했는데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도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 갖고 있던 그 편견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생겨서 온 것들도 있지만 확실히 문화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깨부실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네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많이 들었어요. 혹시 어떤 점이 우리 학교 교환학생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혹은 준비할 때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셰필드가 생각보다 네이버에 먼저 갔다 온 교환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서류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막 가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수업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학교에 문의하고 예를 들어 15학점, 뭐 1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듣고 싶으면 허락서 같은 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류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전 네이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사실 기숙사가 교환학생도 받아주긴 하는데 기숙사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기한 놓쳐서 아니면 기한 내라도 선착순이라서 그거 신청 빨리 못하면 사설 기숙사 또 따로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기한을 놓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설 기숙사 다행히 운 좋게 그 교환학생 대상으로 사설 기숙사 잡아주는 또 플랫폼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찾아서 저는 가서도 힘들었는데 가기 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학교 정하는 것부터 좀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공대고 독일로 가니까 영어로 열리는 수업을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 열리는 수업이 석사 과목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일단 수업을 찾는데 어떤 학교도 영어로 공대 수업이 열리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학교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 신청을 하고 노티피케이션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답만 오니까 불안함을 갖고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도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다 좀 특성이 너무 달라서 이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연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갈 때부터 살짝 스트레스인데 기숙사도 저도 기한 놓쳤었거든요. 아니 기한을 놓친 기한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처음에 노티 왔을 때 이렇게 막 이것저것 정보를 줘요. 근데 엄청 긴데 명확하게 써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나중에 봤는데 그 마지막 줄을 기숙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 봐요. 맞아. 그래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두 분 다 다녀오셨잖아요. 굉장히 도움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저는 셰필드는 여기 성대에서 10명 넘게 한꺼번에 보냈어가지고 그 학교마다 이제 몇 명 보냈는지 미리 지원 전에 알 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 지원자가 많으면 합격생 OT 하는 날 학교별로 앉혀놓으니까 그때 얼른 번호 교환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단톡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알려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홈페이지도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독일어로 돼 있고 영어로 번역은 되는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되면은 갑자기 사이트가 다운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영문어를 쓰는 그 나라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확실히 더 준비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가기 전에 굳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거기 가서 다 해결이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든 해결은 되더라고요. 막 서류 처리 진짜 한국이랑 말도 안 되게 너무 느리고 비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일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도와주는 사람 다 있고 보험 관련된 것도 다 버디나 뭐 동아리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가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막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교환학생은 목표를 하나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업도 듣고 싶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하면은 조금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목표를 하나로 하되 거기 안에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친구 사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서도 어차피 한국인 다 있으니까 너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 들으러 간다기보단 최대한 많이 여행 다니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있어서 가서 다양한 경험한다 생각하고 즐겁게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환학생을 갔다 오신 글로벌 인싸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분들의 인터뷰를 보시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균인재실록 백문이 불여일견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